여러분은 혹시 새로운 10년의 시작에 서서 세월의 무게가 뼈에 새겨진 것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지니고 있던 지혜와 경이로움의 불꽃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80세인 김정숙 씨는 수십 년 전에 심은 떡갈나무가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가운데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80세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정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이 당신을 놀라게 하고 도전하게 하며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심오한 장으로 들어서는 분입니다. 이번 노인의 지혜 영상에서는 80세의 삶에 대한 12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즉 김정숙 씨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하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적이고 깊이 인간적인 순간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느려지는 걸음의 아픔부터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주는 조용한 기쁨까지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들은 단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여정이 어디에 있든 목적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덧없는 모든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로드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노년에 대한 교훈을 계속 전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숫자 0을 남겨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몸은 의지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김정숙 씨는 활력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기쁨의 도구였고 그녀의 치마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정원을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처럼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꿀벌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나무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그녀의 몸은 삐걱거리는 소리, 뻣뻣함, 그리고 미묘한 배신의 언어로 쓰인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때 민첩했던 그녀의 무릎은 이제 낡은 집의 널빤지처럼 신음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느끼는 활기에 저항하는 관절들과의 신중한 협상입니다. 한때 능숙하게 사랑하는 장미를 다듬거나 딸의 머리를 땄던 손은 이제 스스로 떨리며 전에는 흔들림 없이 들 수 있었던 찻잔이나 전지가위를 놓치곤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노화는 당신의 몸을 이야기꾼으로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한기에 쑤시는 통증, 인내심을 요구하는 느린 걸음, 그리고 여전히 야망으로 가득 찬 마음의 명령에 저항하는 고집스러움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존재가 됩니다. 김정숙 씨의 마음은 수십 년 전처럼 들판을 질주하거나 별 아래에서 춤추는 것을 꿈꿀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풍파를 겪은 그녀의 몸은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오늘은 안 돼, 아가씨. 마음과 몸 사이의 이러한 대화는 패배가 아니라 겸손과 회복력에 대한 심오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 상실, 승리, 그리고 조용한 아름다움의 순간들을 통해 그녀를 80년 동안 지탱해준 몸에 대한 경애의 행동입니다. 닳고 닳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살아온 삶의 증거인 그릇입니다. 2. 시간은 깨지기 쉬운 보물이 됩니다. 80세가 된 김정숙 씨는 시간을 섬세하고 덧없는 보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래시계 속에서 가장 고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보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고 매일이 새로운 모험과 계획, 꿈을 위한 캔버스였습니다. 이제 시간은 서로 뒤섞이고 시계는 그녀를 당황하게 하는 긴급함과 함께 째깍거립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은 이제 희귀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매일의 해돋이는 그녀에게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순간들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녀의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어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손에 안겨있는 찻잔의 따뜻함, 갓 내린 커피의 풍부한 향, 방문 중인 손주의 찰나의 미소, 혹은 노을이 하늘을 호박색, 장미색, 보라색의 생생한 색조로 물들이는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현재를 포용하라는 분명한 부름입니다. 김정숙 씨는 오래된 친구들과 더 오래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의 목소리, 리듬을 음미하거나 정원에 조용히 앉아 익숙한 포옹처럼 그녀를 감싸는 제스민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80세의 시간은 그녀가 신중하게 사용하는 통화가 됩니다.
이웃과 함께 웃는 것, 멀리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 또는 단순히 그녀의 현관에서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등 감사와 의미로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순간들을 선택합니다. 3. 기억은 무거워지면서도 미끄러집니다. 김정숙 씨는 종종 겨창에 앉아 마음이 과거의 복도로 표류하면서 그녀의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각 기억은 그녀의 삶이라는 복잡한 테피스트리 속의 한 가닥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 해가 쨍쨍했던 여름날 해질녘까지 들판을 뛰어다니며 반딧불이를 쫓던 기억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처음 사랑에 빠졌던 짜릿한 전율,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스치던 순간, 그리고 이제는 고요함에 젖어있는 집을 웃음소리로 채웠던 아이들을 키우던 혼란스럽고 기쁨 가득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80세의 기억은 생생하고 질감이 느껴지며 마치 그녀가 그 순간으로 돌아가 발밑의 풀을 느끼거나 갓난아기의 무게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테피스트리의 일부 실들은 닳아있거나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이름은 바람에 실려가는 나무잎처럼 사라집니다. 날짜는 희미해지고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와 같은 작은 세부 사항들은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과 연결된 감정들은 마치 시간이 무디게 할 수 없는 명료함으로 그녀의 존재에 새겨진 것처럼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동료의 이름을 떠올릴 때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갓난 손주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압도적인 사랑, 그 작은 몸의 따뜻함, 그들의 눈빛에 담긴 연약한 믿음은 너무나 생생해서 영원처럼 느껴지는 기억입니다. 이러한 명료함과 상실의 상호작용은 노화의 특징이자 가슴 아픈 상기입니다. 마음은 그 정확성을 이룰 수 있지만 마음은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어떤 망각도 훔칠 수 없는 보물로 보존합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외로움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김정숙 씨가 80대를 살아가면서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삶에 자리 잡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외로움의 느리고 교활한 기습을 느꼈습니다. 한때 이야기와 웃음 늦은 밤 대화로 그녀의 하루를 채웠던 친구들은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병에 걸려 떠났고 그들의 부재는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시간과 거리라는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멀어졌습니다. 가족들 또한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직업을 가진 자녀들, 학교에 다니는 손주들, 혹은 단순히 잦은 방문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가족들, 한때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목소리의 웅성거림으로 활기찼던 그녀의 집의 고요함은 추억의 미풍이 지나갈 때만 흔들리는 손대지 않은 가구에 쌓이는 먼지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의할 기회입니다. 80세의 김정숙 씨는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회복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재즈 음반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그녀를 초대해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엘라 피츠제럴드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함께 듣는 이웃 소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그녀의 지적 불꽃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지역 독서, 동호회 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지역사회센터의 젊은 자원봉사자 같은 것들입니다.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녀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공동체를 찾으라는 초대로 작용합니다. 고립을 새로운 이야기 함께하는 웃음, 그리고 소속감의 새로운 원을 만드는 데 결코 늦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인간적 유대의 따뜻함을 위한 기회로 바꿉니다. 5. 당신의 마음은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80세가 된 김정숙 씨는 한때 소중한 갑옷처럼 원한을 품고 있었고 각각은 그녀의 마음에 먼지 낀 구석에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가족의 유산에 대한 언니의 배신에 대한 쓰라림, 결코 사과하지 않은 어린 시절, 친구의 날카로운 말 40대에 그녀의 공로를 가로챈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은 자루에 든 돌멩이 같아서 해가 갈수록 그 무게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숙 씨가 나이가 들면서 이 짐을 짊어지는 것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그녀의 하루를 흐리게 하며 그녀의 영혼의 빛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드는 것이 마치 파도가 거친 조약돌을 매끄럽게 하는 것처럼 오래된 상처에 들쭉날쭉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숙 씨는 용서가 고통을 지우거나 상처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조용하고 의도적인 해방 행위였고 원한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80세의 김정숙 씨는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에 하나씩 원한을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을 갈라놓았던 불화에 대해 남동생을 용서하고 이웃의 무심한 말에 대한 고통을 놓아주고 심지어 젊은 엄마였을 때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용서의 각 행위는 그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기쁨, 사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벼움을 위해 그녀의 마음의 공간을 되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가 현관에 앉아 노을이 하늘을 금색과 라벤더 색조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볼 때 김정숙 씨는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영혼에 가져다준 자유를 위해 용서할 용기에서 태어난 평화였습니다. 6. 단순한 기쁨이 심오해집니다. 80세의 김정숙 씨는 삶의 가장 작은 순간들이 젊음의 분주함 속에서 한때 간과했던 심오하고 거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가 살짝 나간 머그잔에 담긴 따뜻한 캐모마일차 한 잔, 으슬으슬한 아침에 손에 스며드는 그 따뜻함, 축축한 흙과 섞이는 그녀의 정원 장미에 내리는 비의 흙 냄새, 뒷마당에서 서투른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그녀의 증손녀의 거침없고 솟구치는 웃음소리. 이것들은 더 이상 덧없는 순간들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보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김정숙 씨는 거대한 이정표를 추구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대학 졸업의 자부심, 첫 직장의 스릴, 결혼식 날의 기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삶의 정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80세의 그녀는 그것들이 테피스트리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 그녀의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경외심으로 평범한 것을 멈추고 음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가을 낙엽은 어떤 콘서트 홀에도 견줄 만한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여름 저녁의 부드러운 반딧불이 빛은 사적인 빛의 쇼처럼 느껴졌습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낯선 사람과 나누는 미소는 작은 기적의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한때 평범하게 치부되었던 이 순간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에 견줄 만한 조용한 기쁨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거창한 사건들이 아니라 이러한 덧없는 기쁨에 대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익은 복숭아의 맛, 이웃의 풍경 소리, 그녀의 늙은 개의 털을 만지는 느낌. 80세의 그녀는 기쁨이 항상 팡파르와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종종 일상 속에서 속삭이며 당신이 그 절제된 탁월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7. 당신의 지혜는 등대가 됩니다. 희미한 꽃문의 소파,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낡은 책들이 줄지어 있는 선반이 있는 김정숙 씨의 소박한 거실은 그녀의 손주들, 그들의 친구들, 심지어 가끔 조언을 구하는 이웃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 주위에 모여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 경험들을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고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교훈으로 엮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쟁 중의 배급표 이야기,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돌아가신 남편과의 첫 춤, 가장 친한 친구를 병으로 잃은 가슴 아픈 이야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80세의 김정숙 씨의 삶은 승리 가슴 앓이 대담한 선택, 그리고 조용한 후회라는 실로 짜인 풍부한 테피스트리였습니다. 그녀가 맡았던 모든 직업, 그녀가 키웠던 모든 사랑, 그녀가 견뎌냈던 모든 상실이라는 각실은 그녀가 그녀 안에 지니고 있는 방대한 지혜의 도서관에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현명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그녀는 삐걱거리는 무릎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그리고 안경을 잃어버리는 습관을 가진 한 나이 든 여성으로 스스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김정숙 씨의 관점은 그들의 불확실성의 안개를 뚫는 등대였습니다. 그녀의 손주들은 우정 직업 그리고 가슴앓이를 헤쳐나가는 것에 대한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식료품 가게의 젊은 계산원은 인내심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듣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목사님도 한때 그녀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역경을 통한 회복력 상실 후 기쁨을 찾는 것, 배신 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김정숙 씨의 이야기는 그들 자신의 폭풍 속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명료함과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흩어져 있는 순간들의 연속이 아니라 힘들게 얻은 교훈의 지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80세의 김정숙 씨는 그녀의 경험이 그녀에게는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통찰력의 꾸준한 빛으로 그들 자신의 삶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돕는 길잡이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새로운 일상을 요구합니다. 김정숙 씨의 마지막 건강검진에서 그녀의 의사가 노인을 위한 가벼운 운동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건넸을 때 그녀는 그런 것에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린아이들을 쫓아다니고 정원을 가꾸고 도시를 몇 마일씩 걸었습니다. 하지만 80세의 그녀의 몸은 삐걱거리는 관절, 뻣뻣한 근육, 그리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휴식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아침은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느리고 신중한 스트레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배경에는 고전 라디오 방송국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등과 어깨의 뻣뻣함을 완화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때마다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그녀의 하루의 분위기를 정하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김정숙 씨는 또한 식사에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위안 음식인 크림 캐서롤과 버터파이를 더 가볍고 영양가 있는 요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갓 단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 집에서 만든 야채 수프의 따뜻함,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잘 익은 자몽의 톡 쏘는 맛을 음미했습니다. 한때 드물었던 낮잠은 이제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재충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고개가 끄덕이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뜨개질 담요를 무릎에 덮고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짧고 회복력 있는 잠에 빠졌습니다. 김정숙 씨는 80세에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젊음의 활력을 쫓거나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80년 동안 웃음과 눈물,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통해 그녀를 지탱해준 놀라운 그릇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스트레칭, 각 마음 챙김의 한 입, 각 휴식의 순간은 감사의 행위였고 그녀의 곁에서 수많은 모험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에게 제공할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몸을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 후회는 속삭이지만 수용도 속삭입니다. 김정숙 씨는 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찻잔과 부드러운 램프 불빛과 함께 창가에 앉아 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때때로 과거의 길을 배회했습니다. 그녀는 가지 않은 길, 더 실용적인 직업을 위해 포기한 예술 경력 너무 두려워서 뛰어들지 못하고 30대에 놓친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삶이 방해될 때까지 미루었던 먼 땅으로의 여행도 생각했습니다. 80세에도 후회는 여전히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창밖에 바스락거리는 나무잎처럼 희미하지만 끈질겼습니다. 그러나 이 속삭임들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날카로운 쓰라림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시간의 관점에서 오는 부드러운 수용으로 그들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김정숙 씨는 실수처럼 느껴졌던 것들을 포함한 모든 선택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하게 사랑하고 깊이 웃고 그녀가 항상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회복력으로 삶의 폭풍을 이겨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판단하는 대신 그것을 친절하게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깨지기 쉬운 기념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키웠던 자녀들, 그녀가 키웠던 우정, 그리고 그녀의 하루를 정의했던
작은 용기 있는 행동들을 생각했습니다. 80세의 김정숙 씨는 후회가 인간의 테피스트리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아름답고 독특하게 자신의 이야기인 당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평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밤하늘에 나타나는 별들을 바라볼 때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조용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단계가 그녀를 은혜와 이해의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10. 당신의 유산은 형태를 갖춥니다. 80세의 김정숙 씨는 낡은 참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램프가 그녀의 공책 페이지에 따뜻한 빛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쓴 이메일이나 덧없는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펜의 각 획은 의도적이었고 충실히 살아온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단어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소리내어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마을에서 불의에 맞섰던 시간, 어린 시절 어머니로서의 의심으로 가득했던 조용한 밤들, 그리고 젊은 시절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춤을 추던 덧없는 기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각 일화는 그녀의 영혼의 한 조각이었고 그녀 이후에 올 세대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는 유산이라는 질문이 거대한 기념물이나 돌에 새겨진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하고 오래가는 무언가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남기는 재산이나 수십 년 동안 모은 소유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중요성이 희미해집니다. 대신에 당신의 유산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 모델링한 가치들에 짜여져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하는 용기 낯선 사람에게 보여준 친절 상실을 통해 당신을 지탱해준 회복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전수한 교훈입니다. 용서하는 법, 인내하는 법,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 김정숙 씨는 그녀의 손주들이 그녀의 영향력의 범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말이 씨앗을 심어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되거나 성찰의 순간에 속삭여지는 이야기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80세의 당신의 유산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당신의 존재의 조용한 파동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미묘하고 지속적인 영향,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깊이 때문에 중요했던 삶의 증거입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일, 믿음 또는 철학이 깊어집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김정숙 씨는 자신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반을 둔 의식에 이끌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기도였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신에게 말할 때 익숙한 말에서 위안을 구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꾸준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명상이었습니다. 새벽의 첫 번째 빛이 하늘을 물들일 때 그녀의 현관에 앉아 세상이 깨어나는 리듬과 함께 그녀의 숨결이 가라앉았습니다. 종종 그것은 단순히 성찰이었습니다. 그녀의 마당에 있는 늙은 단풍나무의 뒤틀린 가지를 바라보며 존재의 신비를 숙고하는 데 보낸 순간들이었습니다. 80세의 삶의 큰 질문들은 젊음의 분주함 속에서는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더 크게, 더 긴급하게, 그리고 관심을 요구하며 다가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0년의 기쁨과 슬픔을 하나로 묶는 목적이 있는가? 김정숙 씨와 이 단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은 믿음이나 철학의 심화로 이어집니다. 일부는 조직화된 종교의 뿌리를 두든 신과의 개인적인 연결에 뿌리를 두든 세상을 하나로 묶는 광대하고 영원한 무언가에 대한 감각인 영성으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 시인 또는 현대 사상가들의 작품을 탐구하거나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그들만의 틀을 만들면서 철학에 깊이 빠져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답을 찾는 것보다 미스터리 자체를 포용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모든 질문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호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것과 씨름하고 당신의 삶의 패턴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이 더 높은 힘이든 도덕적 규범이든 아니면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조용한 경외감이든
당신을 더 큰 무언가에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김정숙 씨는 이러한 성찰의 순간들이 항상 명료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와의 연결감과 그녀가 그 광대하고 펼쳐지는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조용한 위안이었습니다. 12. 사랑이 당신의 닻이 됩니다. 조용한 저녁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하늘을 호박색과 라벤더 색조로 물들일 때 김정숙 씨는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에 얽힌 단순한 행위는 수년간의 함께한 웃음과 눈물, 그리고 말하지 않은 이해를 통해 단련된 유대에 대한 침묵의 증거로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80세의 사랑은 당신 존재의 심장 박동이 됩니다. 남아있는 날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꾸준한 맥박입니다. 그것은 항상 젊음의 시네마틱한 사랑, 열정적인 선언 또는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조용하고 무한히 더 회복력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작고 부드러운 순간들에서 발견되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손주의 눈이 당신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빛나는 방식, 수십 년 전에 당신을 기억하는 친구로부터의 의미심장한 눈빛,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배우자의 존재가 주는 따뜻함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우는 사랑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를 용서하고 주름진 모든 것을 포함한 지금의 당신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씨는 이 나이의 사랑이 수년간의 기쁨 상실, 그리고 성장에서 기워진, 그러나 불완전함 때문에 더 강하고 아름다운 낡은 퀼트와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보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얼굴에 새겨진 시간의 선을 가진 지금의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되어왔던 모든 것의 총체로서 몽상과 투쟁과 비틀거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풍파를 겪은 아름다움이 되비춰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알려져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족적이든 플라토닉하든 낭만적이든 자기주도적이든 모든 형태의 사랑은 당신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닻이 됩니다. 은혜와 목적을 가지고 삶의 황홍이를 통해 당신을 이끄는 조용한 힘입니다. 80세가 되는 12가지 심오한 진실을 통한 이 여정을 마치면서 김정숙 씨의 이야기와 이러한 보편적인 경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성찰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는 것은 단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 사랑, 그리고 회복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통찰력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나요? 아마도 그것은 작은 기쁨을 음미하는 것, 오래된 상처를 용서하는 것, 또는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배우고 당신의 삶에 적용할 한 가지를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감을 주고 고양시키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